산후조리원 12일째. 이젠 더 이상 먹을 우유도 닭튀김도 없다. 갑갑하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신다는 건 분명히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꿀팁 기록 영상을 아마 보게 되실 텐데요.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현재 2020년 1월 26일에 태어난 하온이가 12일째 되는 날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이제 산후조리원 복장이에요. 뒤에 준비된 것들이 많은데 정리를 쫙 해봤고, 제가 남편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됐던 것들, 그리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고, 이 영상을 기록해 놓으면 뒤에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동생들이나 그래 아니면 형 누나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다 추억이 됐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나한테만 그런가? 정말 우리한테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서로 나눴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일단 크게 임신 9개월 그리고 임신의 마지막 달, 이 막달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임신 9개월 동안 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임신 막달에 중요한 꿀팁들, 이때 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출산 당일날 팁은 확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당일, 그리고 한 이틀 뒤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면, 출산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면 좀 대처하기 쉽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산후조리원, 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지, 또 이렇게 유튜버도 아닌데 이런 거 찍는 게 좀 그래가지고 뭐 어색하긴 한데요. 처음 하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또 모르죠. 만약에 막 일반 분들이 그냥 모르시는 분들 막 보시고 이 영상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막 좋아요 댓글에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하면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임신 9개월 그리고 막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임신 9개월,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때 어쩜 너무 행복해. 준비를 해두세요.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고, 만약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뭐 준비를 해주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작스럽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실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먼저 챙겨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 이제 바우처가 있어요.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돈을 거의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아기 가는 병원이나 산부인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고, 나중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도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까지 쓰면 거의 다 씁니다. 60만 원. 네, 이 바우처를 받아서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거 뭐 농협이나 우리은행이었나, 아무튼 은행들이 이제 정해진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이제 임신 사실을 등록하고 하면 이제 거기로 60만 원 바우처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현금처럼 쓸 수 있느냐? 아니요. 현금처럼 쓸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서 그걸로 이제 다 계산하면 거기서 적립금 형식으로 해서 쭈쭈쭈쭈쭈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영원까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걸 늦게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비가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또 치르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걸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발급받아서 거의 임신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이 혜택을 못 쓰고 그 뒤에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60만 원이라는 그 지급액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출산 때까지 다 썼거든요. 딱 알맞게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이 조금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자르지 않게 쓸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행복카드를 먼저 신청받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를 활용하라. 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만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꼭 먼저 한번 들러보시면 처음에 초기 검사부터 시작해서 철분제 주는 것들, 또 임신 축하용품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보건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겪었던, 저는 이제 서울 강남보건소를 다녔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 주차별로 줘야 되는 것과 검사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 이런 거 신청하는 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처음에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보건소에서 먼저 진행을 하면 산부인과를 불필요하게 가서 드는 돈을, 검사 비용이 또 들고 여기서 했던 건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를 여기서 가서 또 하거나 여기서 해주는 줄 모르고 그냥 산부인과에 계속 의존해서 가다 보면 거기는 그 이제 병원이니까 한 번 했으면 자기네들 이제 관리하는 대로 다음 주에는 오시고 뭐 다다음 주에 오시고 이런 리스트대로 자기네들 줄수차대로 이걸 이제 계속 저희 병원에 와서 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지만 이제 또 일반 병원이나 산부인과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고 또 더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챙겨서 하시면 되고, 하지만 기본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도 다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주차장 보면은 그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주차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거 아마 등본이랑 몇 가지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 가서 이제 보건소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거 받아서 차에 붙여놓으시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꽤 괜찮은, 뭐 우리 나중에 휴게소 들르거나 이럴 때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은 산부인과 고르는 건데요. 산부인과를 어떤 산부인과를 가야 되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 가까이에 있는 거를, 이동을 거리를 생각해서 집 가까이 있는 거 제일 먼저 생각했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꼭 남편이 없더라도, 혹은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랜서로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타임에 다녔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 일하는 직장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또 와이프가 혼자 걸어서 진료를 보러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거 추천드리고, 또 이제 막판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도 집 가까이 있으면 집에서 한참 그 진통을 좀 견디다가 병원으로 넘어가서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한 것 같아요. 진통이 이제 너무 많이 오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차가 막힌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야겠죠. 굳이 이제 뭐 친절한 병원이고 뭐 병원장님이 어떻고 간호사들이 어떻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겪고 나서 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뭐 다 잘 돼 있어. 초음파 나오면 영상 어플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이런 거 다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뭐 너무 낙후된 게 아닌 이상 큰 변별력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아기 낳을 때 거리가 좀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낳게 되면 그 집에서 충분히 진통을 하고, 이거는 이제 막달 때로 또 출산 당일로 말씀드리겠지만 집에서 충분히 있다가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면 충분히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좋다라고 생각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있던 집하고 막달에 이사를 했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구리에서 쭉 지내다가 그 구리에서 병원을, 산부인과를 다 다녔죠. 그래서 분만도 거기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막달에 이제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이사를 왔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여기서 양육을 하려고 어머니가 봐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여기서 강남에서 그럼 나와야 되냐 아니면 구리에서 나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구리에서 강남 거리가 차로 한 25분 정도, 막히면 끝도 없이 막히고요. 안 막힌다고 가정했을 때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산부인과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 계속 거기를 다녔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판에 이제
나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검사 기록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왔고 지금 지나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거리가 막 1시간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분만하는 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거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진통이 팍 와서 양수가 팍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요. 그중에 전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인지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분만까지도 하는 산부인과인지 혹은 기왕이면 진료하고 분만하고 조리원도 같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조리원에 제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 조리원이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은 하겠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거기 입원해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조리원으로 넘어간다는 건 조금 더 안심되겠죠. 제 차를 타고 다른 조리원으로 이동하는 그 야외의 그 환경을 한번 겪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겪고 나니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리원의 컨디션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부인과를 고를 때는 가까운 거 그리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인지 요거까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후기가 어떤지 요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택권이 많다면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 뭐 조리원 수업이 많다 뭐 소아과가 옆에 붙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수업은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많고 주민센터나 이런 거 많고 연계 많이 돼 있고 소아과도 어차피 그 산부인과랑 연계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검진해 주시고 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9개월을 달려갈 거잖아요. 막달 10개월까지 달려갈 건데 그때 이제 막 3주 차에 뭐하고 4주 차에 뭐하고 5주 차에 뭐하고 이런 것들은 산부인과에서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건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육아라는 것을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남편의 운동입니다. 남편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되게 늦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기를 이제 확확 들고 짐도 팍팍 나를 수 있게 팔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운동을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2월 5일인데요. 2달을 넘게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이제 한 달에 2번, 3번 빼먹었거든요. 뭐 술을 먹는 날이 있었거나 뭐 일이 너무 많았거나 바빴을 때 그리고 하원이 태어났을 때 이럴 때 빼먹었죠. 운동할 여력이 절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 빼고는 정말 꾸준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꽤 근력이 붙은 것 같아요. 느낄 수 있고 보여드려야 돼요. 근력이 늘었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막상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이렇게 조금 안고 있기 시작해 보니까 확실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앞으로 갈수록 아기는 더 커질 테니까 더 빨리 커질 테니까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팔 운동, 하체 운동, 허리 운동 중요하겠죠? 허리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임산부 운동들이 있습니다. 임부한테 좋은 운동들이 있어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수영하고 요가인데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영은 이제 아기한테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기가 그 물속에서 듣는 소리가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임산부가 몸 전체 유산소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수영이. 예, 그래서 저희도 수영복하고 이런 거 다 구매하고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한 몇 번 했지? 한 4-5번은 다녔던 것 같아요. 4-5번은 후반에 그렇게 다녔었는데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거 갔다 오면은 낮잠도 되게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달에 특히 더 필요하긴 한데 이제 골반을
확장해서 이제 열어야 아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이제 준비하시면 요가는 진짜 호흡 그리고 골반 확장 이런 부분에서 엄청 도움이 됐다고 설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이 특히 중요했었는데 그것도 요가에서 도움이 됐었고, 자세들 마지막에 이제 집에서 남편하고 할 수 있는 자세도 막 알려주고 그러세요. 저희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갔었었는데 그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었으니까 요가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임산부 먹는 음식 관리하는 건데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초반에 대충 찾아가서 대충 훑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거 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면 검색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임신 9개월의 마지막 이야기는 임신 9개월 즐겁게 보내는 것들에 대한 팁인데요. 태교 여행.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사진 찍으러도 갔어. 결혼 사진 찍으러도 간 김에 이제 여행도 했었고, 또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한옥 스테이 하면서 지냈던 것도 있고, 이런 태교 여행들이 기억이 진짜 많이 나고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임산부 기분은 항상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취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저희는 같이 막 춤추는 것도 연습해가지고 막 영상도 찍었었고, 노래도 같이 연습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고, 막 제가 오랜만에 기타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리고 설비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 뭐 퍼즐 맞추기 이런 것도 시도는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서 약간 기분 전환을 계속 해주시는 게 이 임신의 그 기간 동안에 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잊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임신의 과정 그리고 출산의 과정 그 뒤의 것들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기록하신 다음에 영상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편집해서 남겨놓으시면 이 추억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임신 기간에 있던 거, 뭐 아니면은 그 결혼식 가축하던 그 과정, 연애하던 과정, 혹은 이제 아기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 지금 중간중간 이제 편집해가지고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억을 오래 기억되게 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사진이나 영상 기록해 놓으시면 좋은 추억이 선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